안녕하세요. 그래도 부동산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경제, 생활 등 다양한 주제로 시청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만든 부동산 채널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9일 개정되어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명시된 묵시적 갱신의 뜻과 갱신 거절이 가능한 경우 묵시적 갱신 기간 중 중도해지 시의 효력 발생 시기 및 중개수수료 부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묵시적 갱신의 가능 횟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이 다가올 때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임차인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차는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 즉 동일한 보증금, 차임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며 해당 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종전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이거나 3년이더라도 2년까지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1년 계약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아무 통지도 없이 지나갔다고 하면 이것도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일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4조 제1항에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적용을 배제하고 임차인이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 스스로 그 약정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임차인이 2년 미만의 약정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이유로 새로운 2년간의 임대차 존속을 주장하는 경우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간보다 짧은 약정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하여 주택임대차 1년 계약이더라도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해당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 1년 계약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아무 통지도 없이 지나갔다고 하면 그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보기 때문에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이 되는 계약 종료일의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아무 통지도 없이 지나가면 그때 비로소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차임을 연속이 아니더라도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주택을 고의나 부주의로 파손하는 등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인은 반드시 2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지만 임차인은 2년의 주장 또는 원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거나 돌려줄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새 임차인이 빨리 구해지면 3개월 전이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하는 경우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만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을 하면 임차인이 중도에 계약 해지를 하는 위험 부담과 중개수수료 부담이 있으므로 계약 조건이 같더라도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미리 통지하고 재계약서를 쓰는 것이 좋으며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전세대출 기간 연장 등을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제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 조건으로 연장을 원하고 계약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갱신에 관한 연락이 없을 시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다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변제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다시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보증금의 변동이 없거나 감액을 통한 연장 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제작성한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증액을 통한 연장 계약으로 증액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늘어난 보증금을 보장받기 위해서 재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때 기존 전세보증금 A1, 증액 전세보증금 B1, 총 전세보증금 A 더하기 B1인 계약임을 알 수 있도록 기재하고 특약사항에도 기존 계약의 만료로 인하여 전세보증금 B1 증액 및 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임을 명시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존 계약서를 함께 첨부하여 확정일자를 받고 기존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셔야 합니다. 또는 기존 계약서의 특약란에 몇 년 몇 월 몇 일자로 전세보증금 B1을 증액하고 기간을 연장한다라고 기재한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서명, 날인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증액을 통한 연장 계약으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은 경우 재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 전에 설정된 근저당으로 인해 차후 경매가 진행될 경우 증액된 보증금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증액하는 연장 계약서를 쓰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새로운 근저당 설정 여부 등 권리 변동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묵시적 갱신은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묵시적 갱신이나 합의에 의해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전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면 다음에 1회에 한하여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묵시적 갱신의 뜻과 갱신 거절이 가능한 경우, 묵시적 갱신 기간 중 중도해지 시의 효력 발생 시기 및 중개수수료 부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묵시적 갱신의 가능 횟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원하는 계약을 위해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이 다가오기 2개월 전까지 상호 소통하고 합의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임대차 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도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래도 부동산이었습니다.